Friend of mine for a long time, ambassador to NATO, Matt Whitaker. Hey, Matt, they have to stop buying oil from Russia, Matt. Will you talk to those? Will you talk to them?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수도 두바이에 밀라부스 그룹이라는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를 포함한 각종 상품의 거래 및 운송을 담당하며 상품의 유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부스 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중동 내에서 생산된 원유 및 상품을 단순히 유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중 한 곳인 튀르키예의 그린에너지 케미컬스로 운송해 튀르키예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럽 및 인근 국가로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거래 방식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포르, 루마니아, 인도, 파키스탄으로 이어져 해당 국가에서 거래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많은 국가와 단체, 기업들과 거래하며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밀라부스 그룹은 중동 내에서 생산된 합법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인해 거래가 금지된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의 유통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밀라부스 그룹이 이러한 불법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주도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샴카니. 그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란의 석유 재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때로 H로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헥터, 때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권 이름인 휴고 하이에크라는 이름 등을 사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한 재벌이나 기업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리 샴칸이라는 인물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 샴칸이는 이란의 핵기술 및 군사기술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자 이란의 혁명 수비대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알리 샴칸이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군사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호세인 샴칸이는 이란의 석유 재벌이자 이란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원유의 출처를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거래 방식 중 하나는 이란 및 러시아에서 생산된 원유를 직접 자신들이 보유한 대규모 탱커 시설 및 정유 시설로 운반해 이곳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합법적인 원유로 둔갑시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에 일정량만 담긴 합법적인 원유를 싣고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과 만나 선박 대 선박 환적 방법을 통해 원유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해 원유의 출처를 숨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서류 조작을 통해 마치 원유를 실은 것처럼 위장한 빈 선박을 출발시키고 해상 위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을 통해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의 출처를 숨기는 방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는 원유가 액체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으로 일반 컨테이너 선과 다르게 위조된 서류와 장비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 해상 기후 등 외부적 조건을 갖춘 바다 어디서든 선박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밀라부스 그룹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동 내 합법적 거래로 위장된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형성한 막대한 자산을 여러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며 글로벌 금융 기업의 자산을 은닉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이것은 2025년 7월 30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호세인 샴카니와 연관된 대규모 금융, 운송 네트워크 제재 사례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날 호세인 샴카니와 연관된 밀라부스 그룹을 포함한 50여 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 50척 이상의 선박을 식별해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2018년 이후 시행한 최대 규모의 이란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세인 샴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세인 샴카니가 축적한 최소 수백억 달러의 수익이 최종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 및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자금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제재 조치는 2025년 6월 미국 정부가 이란 세 곳의 핵시설을 B2 폭격기로 폭격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 대규모 제재는 미국의 이란 폭격 이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란 정권의 붕괴와 핵심 인물들의 내부 분열을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란이 불법 조성한 금융 자금과 그 중심에 있는 모하마드 호세인 샴카니만을 제재한 것처럼 보이는 이 대규모 제재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최대 규모의 이란 제재 안에서도 핵심 인물인 호세인 샴카니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연관되는 몇몇 핵심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거래 방식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밀라부스 그룹, 코반 시핑을 포함한 3개의 기업, 프로그인 시핑과 코버 DMCC. 미국 정부는 이들이 각각 호세인 샴카니로 이어지는 자금을 운영하고 조성하기 위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석유와 각종 무기 거래를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란 외에 다른 하나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마치 이란의 단독 제재처럼 보이는 이 내역 안에서 제재 회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다른 국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호세인 샴카니가 이란과 러시아의 거래를 연결하는 주요 인물로 명백히 밝힘으로써 이 대규모 제재가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부스 그룹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코반 시핑과 기업들은 2024년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대가로 이란에서 생산된 미사일과 드론 부품, 그리고 군용 물품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을 대규모로 러시아에 운송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호세인 샴카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을 수차례 통폐합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거래 방법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이란산 무기로 교환하고 이를 러시아 기업들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된 대량의 이란산 무기가 최종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란이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관련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반서방 연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러우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표한 대규모 제재는 현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미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는 미국과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반서방 연대의 무력화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무능함과 우크라이나의 욕심으로 러우 전쟁이 지속되어 미국에게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격화된 반서방 연대의 규합 역시 전임자와 정치적 반대 세력인 민주당의 무능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구축하고 지지 기반을 견고히 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이끌기 위해 이 두 가지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제였습니다. 언론과 대중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축소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러우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러시아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펼치지 않는 듯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만 멈춘다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제재 발표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6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 우연하게도 반서방 연대와 러시아를 압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온 전형적인 강압적 이중외교 전략 중 하나로 리비아, 북한, 이란 등 미국과 마찰을 빚던 국가들에게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펼쳐 목표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오랜 기간 써온 외교적 기법에 자신만의 극적 연출과 거래적 수사를 더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치적 어젠다를 완성시키기 위한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4월과 6월, 미국 재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세력 중 한 곳인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는 후티 내 자금 세탁 및 운송 활동을 주도하는 인물들 다수가 포함된 제재로 후티와 연관된 이란 국적의 인물도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항의 축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제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재 안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를 함께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탈취한 우크라이나군 자산과 곡물들을 후티 반군에게 전달함으로써 저항의 축이 홍해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대가로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산 석유의 운송을 돕고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맡아 자금 거래 및 각종 상품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만나 회담을 한 2025년 3월 이후 한 달 만에 발표된 제재로 기존에 쓰이던 방식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북한 관련 제재에서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관료를 지목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함께 압박하는 제재를 발표하며 또다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및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뤄진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차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외교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제재에서 러시아와 거래하거나 연관된 국가와 단체를 제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를 시행하지 않은 걸까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들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대규모 경제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며 현재까지 그 제재 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들은 공식 보고서들을 통해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러시아의 회피 전략은 점차 고도화되어 섀도우 플릿, 대체 구매국, 루브라 결제 등으로 확산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대규모 제재의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으며 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매자만 있다면 인프라망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러우 전쟁 이전과 비교해 큰 하락세를 겪지 않는 듯 보였고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 협력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역시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러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치며 해당 국가들을 압박하는 한편 튀르키예를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동참이 없다면 서방 세계가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자신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러시아의 무기 조달을 협력하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밀라보스 그룹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믿음에서 나타난 많은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믿음을 깨트리는 듯 보였습니다. 2025년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에 원래 국경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양면 정책을 추구하며 러시아와 거래하는 곳들을 제재했던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 압박 형태의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동시에 대중과 언론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제재에서 러시아와 연관된 단체와 국가를 타겟으로 삼고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양면성 정책을 통해 러우 전쟁의 종식과 반서방 연대의 규합을 깨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완성시키고 미국 내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반서방 연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국가 중 한 곳인 이란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란이 이끌고 있던 저항의 축은 사실상 와해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러우 전쟁의 종식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등 나토 내 동맹국들조차 여전히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각국의 경제 및 외교, 정치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이해 관계와 입장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존 자신이 정했던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